말하기는 결국 화자의 에너지가 담겼기 때문에 기류를 바꾸는 사람은 이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 코칭할 때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자각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내가 따뜻해지는 느낌은 스스로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퍼져나가요.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을 던졌을 때 물 위로 파문이 일어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돌을 던졌을 때 생긴 물 분자들이 진동하며 떨리고 주변 물 분자들로 원을 그리며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한 지점만 건드려졌을 뿐인데 주변까지 파장을 미치는 장면은 매우 인상 깊죠. 목소리책인데 왜 갑자기 파동 이야기를 하냐고요? 영문을 모르겠다면 여러분은 목소리의 원리를 아직 모르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이와 똑같거든요. 여러분은 스스로의 목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나요? 허밍을 하며 목에 손을 대보세요. 성대가 위치한 울대뼈가 진동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진동은 몸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나와 주변의 공기를 똑같이 진동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파동 에너지가 된 공기 입자들이 귀를 통해 들어갈 때 소리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말 초반에 목소리는 에너지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있죠? 어떤 파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는 한편 어떤 파동은 전달되지 않고 심지어 더 큰 파동에 묻혀버린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목소리 좋은 사람이 어떤 파동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바로 큰 파동, 큰 에너지입니다. 파동이 클수록 주변 환경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장 TV나 유튜브를 켜보더라도 방송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어딘가 또렷하고 안정적인 톤을 가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유쾌한 MC들의 목소리,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금 바로 그분. 그런 분들은 텐션이 높으면서도 너무 산만하지 않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가졌음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의 파동을 가지고 싶나요? 나 자신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갈고 닦을수록 여러분만의 아이덴티티가 짙어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나만의 목소리 탐구 생활로 딥다이브 해볼까요? 녹음된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 뭐야, 이게 나라고? 녹음된 목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하셨나요? 내가 알던 내 목소리가 아닌데 이건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내 귀를 통해 듣는 내 목소리와 달라서 여러분은 놀랐을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타인이 듣는 여러분의 목소리는 녹음된 그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격차가 발생한 걸까요? 아까 파동 이론으로 잠시 올라가 봅시다. 여러분의 파동은 성대를 타고 나와 타인의 귀에도 전달되고 여러분 자신의 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이 듣는 목소리는 귀 말고 다른 곳을 통해서도 들리고 있습니다. 생체학에 따르면 성대가 울리면서 생긴 파동이 아직 몸에 머물고 있고 이게 머리뼈를 통해 청각세포로 따로 전달이 된다고 해요. 특이점은 몸에서 몸으로 파동이 전달되는 과정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진동수의 소리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목소리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울림이 있으며 비교적 저음으로 들리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작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거죠. 어차피 타인은 내 몸 안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까요. 저도 제 목소리를 처음 녹음해서 들어봤을 때의 충격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성대가 떨리고 불안하게 들린다고?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목소리 파동을 안정적이고 풍부하게 만들어줄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녹음기를 통해 들리는 어색한 내 목소리와 안녕 인사하고 이제 널 더 멋지게 만들어줄게 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해주세요.
변화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랑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13년 연구라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의미 있는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2013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듀크대 경영대와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의 레디 경영대 실험 결과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업 CEO 792명을 대상으로 피칭이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 때 음성을 주파수대별로 분석했는데요. 보다 낮고 깊은 목소리를 내는 임원들의 연봉이 평균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는 중저음인데 중저음은 낮은 주파수 대역에 긴 파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처럼 둥둥 울리면서도 보다 긴 거리까지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중저음 목소리 하나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이 더 큰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목소리란 게 개인의 신체 상태와 퍼스널리티 등이 종합적으로 연관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잠깐, 파장이 짧은 목소리와 파장이 긴 목소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짧은 파장의 소리, 고음은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고 장애물, 벽이나 물체에 의해 쉽게 흡수됩니다. 반면 긴 파장의 소리, 저음은 공기 중 저항을 덜 받고 장애물을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묵직한 베이스가 왜 멀리까지 들리는지 이해가 가셨나요? 동굴 같은 목소리를 들을 때도 왜 듣는 사람인 나까지 몸이 웅웅 울리는 것 같은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 하나. 모두가 중저음 목소리를 가져야 하나요? 아니요. 각자의 고유한 신체 구조, 성대의 모양은 다릅니다. 따라서 목소리의 질감, 톤, 타고난 울림톤까지 모두 다르죠. 하지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높은 톤의 목소리를 가졌더라도 중저음의 울림을 내는 베이스를 갖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파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냥 날카로운 고음만 되면 소리가 가볍고 멀리 못 가고 흩어집니다. 하지만 중저음이 받쳐주면서 고음을 내면 소리가 탄탄해지고 힘있고 멀리까지 전달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더 멀리 전달되고 파급력이 커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의 강연 때 청중을 더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청자들과 더 깊은 공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담은 오디오 에세이, 오디오북의 몰입감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 출연 시 여러분의 이미지를 더 각인시킬 수도, 인상 깊은 목소리로 현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죠. 자, 어떤가요? 목소리 하나로 달라질 수 있는 점 정말 많지 않은가요? 그러고 보면 좋은 목소리는 긁지 않은 복권과 똑같습니다. 긁었냐 안 긁었냐가 다를 뿐이죠. 가장 효과 빠른 목소리 훈련법, 호흡을 바꿔라. 효과 빠른 것만큼 확실한 게 없죠. 제가 그동안의 코칭 경험을 통해 터득한 목소리 훈련의 효과적인 약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예문을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어요? 초독은 비포 앤 애프터 비교를 위해서 꼭 녹음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메린입니다. 저는 좋은 목소리를 가질 것입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풍성한 호흡, 풍부한 표정, 안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저는 꾸준한 자기 관찰과 연습을 통해 좋은 목소리로 더 다채로운 나를 표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읽어보셨나요? 여기서 유독 막히거나 어려웠던 지점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였는지 잠시 묵상해 보세요. 다음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감을 타고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원래 내성적이라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자신감은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말을 잘할까요? 처음부터 유창하게 발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차이는 연습에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3번 말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도도 해보셨나요? 첫 번째 예문보다 호흡이 긴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덜 수월하게 익혔을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예문을 놓고 보았을 때 어떤 지점에서 호흡이 딸렸고 버거웠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장에서의 호흡만 조절하는 것만으로 훨씬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기준은 무엇으로 두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의미가 전달되는 단위로 생각해보자. 두 번째, 내 호흡량이 허락하는 만큼부터 시작해보자.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전달력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청자 입장의 기준이 되고, 이의 조건은 나의 호흡량과 연관이 있어 화자 입장의 기준입니다. 두 가지를 잘 조율하고 이의 조건으로부터는 점차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게 고수로 가는 길이겠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한 예문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심자 기준이라는 점 염두에 두세요. 안녕하세요, 심혜린입니다. 저는 좋은 목소리를 가질 것입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풍성한 호흡, 풍부한 표정, 안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저는 꾸준한 자기 관찰과 연습을 통해 좋은 목소리로 더 다채로운 나를 표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버전으로 다시 녹음해보고 첫 번째 시도했던 것과 비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심혜린입니다. 저는 좋은 목소리를 가질 것입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풍성한 호흡, 풍부한 표정, 안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저는 꾸준한 자기 관찰과 연습을 통해 좋은 목소리로 더 다채로운 나를 표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혜린입니다. 저는 좋은 목소리를 가질 것입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풍성한 호흡, 풍부한 표정, 안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저는 꾸준한 자기 관찰과 연습을 통해 좋은 목소리로 더 다채로운 나를 표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도했던 것과 비교해 보세요. 확연히 리듬감이 살고 호흡이 안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효과 빠른 목소리 훈련법 두 번째. 한국어는 closed sound, 그리고 모음을 체크한다. 제가 영어 회화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은 이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도 이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는 closed sound, 폐음이고 영어와 로망스어 계통은 open sound, 유음이라는 점이죠. 안녕하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각 언어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소리를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 발성 발음을 잘하고 싶다면 폐음의 기준에 맞춰 발음 연습을 해야 하고, 영어나 로망스어 계통의 발성 발음을 잘하고 싶다면 요음의 기준에 맞춰 발음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책은 한국어 화자를 위한 것이니까 closed sound에 맞춰 설명할게요. 폐음은 동북아시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폐음 구조입니다. 따라서 각 소리에 맞는 모음 발음이 전달력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말은 일단 목소리의 전달력을 높이고 싶다면 여러분의 모음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기본으로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입술과 얼굴을 감각하며 리딩해 보세요. 그리고 아래 사항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음 변화에 따라 입모양이 좌우로 확실히 벌어지고 있나요? 두 번째, 모음 변화에 따라 턱 관절이 위아래로 유연히 움직이고 있나요? 세 번째, 모음 변화에 따라 입술이 오므려졌다 펼쳐졌다 하고 있나요? 위의 세 가지가 완벽하다면 여러분의 발음 전달력은 훌륭한 수준입니다. 만일 반대라면 발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얼굴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근육도 안 쓸수록 퇴화합니다. 그래서 30대 이후로 웨이트를 게을리하면 몸 근육도 자꾸 빠져서 신체의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살도 금방 찌는 것처럼 얼굴 근육도 똑같답니다. 움직임은 몸통 근육으로 하고 발음은 얼굴 근육으로 한다. 기억해 보세요.
그럼 시원하고 전달력 있는 목소리를 위해서 중점을 둬야 하는 모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아에 대해서는 뒤 챕터의 얼굴 스트레칭 부분에서도 다루겠지만 얼굴 근육과 턱 관절이 가장 유연하게 수행돼야 잘 들리는 발음입니다. 사실 요즘 성우 녹음 같은 프로 현장에서는 입을 크게 벌려서 정확하게 발음하는 전략이 안 통하기도 해요. 때로 고급스러운 발음을 일부러 연출할 때는 입을 별로 많이 안 움직이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요. 근데 이건 활동성 100%와 0%의 극단적인 힘의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입을 좀 작게 벌려도 정확하고 세련되게 스피치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마치 운동선수들이 몸의 움직임을 크게도 작게도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는 말은 프로들에게도 처음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처음이라 함은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충분히 유연한 얼굴과 턱 관절을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기본입니다.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검지, 중지, 약지를 세로로 세워서 입에 넣어보시고 입꼬리도 옆으로 크게 벌려보세요. 아라고 발음해보고 가장 크게 입을 벌린 크기, 중간 크기, 작게 벌린 크기별로 강도를 조절해가면서 자신만의 가장 아름다운 발음을 만들어가 보세요. 그 외의 발음은 입모양의 움직임으로 이해하면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아래의 모음별 입모양을 첨부할게요. 특이점은 아래의 야, 예, 여, 와, 왜, 유, 의입니다. 왜가 빠져있는데 왜와 비슷하지만 왜는 살짝 입꼬리가 더 올라갔다고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아랫줄에 있는 친구들은 이중 모음으로 입모양이 한번 바뀌어 줘야 소리가 나는 녀석들이랍니다. 조금이라도 생략하면 정확한 발음에서 흐려지게 되므로 입모양의 변화를 자각하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짜가 아닌 진짜 자기 목소리, 진짜 나의 말을 찾아내는 방법.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세요. 우리는 스피치 연습이라고 하면 뉴스 원고, 기사 등을 활용하는 커리큘럼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물론 공식 석상이나 아나운싱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에서 이 같은 연습 방법은 좋은 수단이 됩니다. 저도 처음엔 원고와 기사로 코칭을 했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모든 현장이 그렇게 딱딱하기만 한지요. 차갑고 무미건조하고 너무 똑 떨어져서 인간미보단 정확성만 우선시되어가는 스피치 교육 현장을 보면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말을 연습하는 게 AI 학습과 같이 우리의 사고 회로와 언어 습관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똑부러지게 말하는 건 중요하지만 유연한 마음이 배제된 채 이루어지는 말하기가 어디까지 진정성이 있고 진짜 나로서 오롯이 서는 말하기가 될 수 있는지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다운 것, 정말 나다운 것,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나답게 말한다는 것, 단순히 발음이 좋고 발성이 좋은 데서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서정적이고 보드라운 털실 같은 에너지를, 누군가는 오렌지처럼 상큼하고 잔망스러운 에너지를, 누군가는 들으면 차분해지고 겸허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누군가 덧붙여준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각자 내면에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울림과 호흡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박또박하고 강한 발성인 목소리를 만드는 것은 아나운싱이 필요한 현장이나 공식 석상에 필요한 하나의 페르소나일 뿐, 그런 말하기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적용될 순 없습니다. 당신의 철학을 닮은 선언문을 읽어보기도 하고 서서 청중에게 정말 말하듯 연습해 보세요. 그때 실제로 올라오는 에너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하기는 결국 화자의 에너지가 담겼기 때문에 기류를 바꾸는 사람은 이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 코칭할 때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자각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내가 따뜻해지는 느낌은 스스로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퍼져나가요. 얼마 전 조카가 부모님 집에 놀러와서 저도 함께 놀아준 적이 있습니다. 한창 신날 나이인 5살과 1살 아기들이라 그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조율해서 놀아주는데 집중했었는데요. 3m 정도 거리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어휴, 제가 오니까 집이 뜨거워지네? 라고요. 저는 저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많은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집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제가 조카들과 놀아주기 위해 뿜어냈던 목소리와 신체의 에너지가 그 공간에 퍼졌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얼마나 기류를 바꾸고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목소리, 말이라는 수단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본 사람은 이 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적인 말하기 습관을 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과 함께 섬세해지는 스스로의 신체 변화를 자각해 보세요. 호흡을 내뱉을 때 울리는 가슴의 울림통과 목, 비강, 머리의 전체적인 진동까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이 소리로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알고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고수, 감정의 고수들이 목소리 하나로 울고 울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스스로에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내 몸을 자각한다. 나는 내 본연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표현한다. 라고요. 목소리라는 단어 앞에 주눅들던 자신은 어느새 없어지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말하는 자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목소리와 심리 구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목소리는 무의식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맥락이 강하게 작용하는데요. 목소리 코칭을 하다 보면 특히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신념으로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단 10%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분들의 경우 조신해야 한다, 조곤조곤 말하는 게 여성스럽다, 누군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안전하다라는 가르침을 받아왔거나 무의식적으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경우 목소리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자기 표현을 할 때 시간이 지연되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데 우선되어 있고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전투적인 에너지로 치고 나가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 수업이 지향하는 방향성은 통합이고 균형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저런 습관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주도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으면 눈치를 보지 않고 지금 바쁜가 봐요. 기다려야 되죠? 라고 툭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인식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엔 남자분들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최근 남자분들은 양상이 다양한 것 같은데요. 먼저 여성들의 사례로 풀어드렸던 것과 비슷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 표현을 할 기회보다는 입시나 취업 등 순종해야 하는 상황에 오래 노출됐다면 먼저 나서서 말해보는데 익숙지 않겠죠. 이런 분들도 점차적으로 부드럽게 자신을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너무 권위적인 목소리나 단호한 말투로 리더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남자가 말이야. 어른은 원래 이런 거다. 감정을 표현하면 약한 거야. 혹은 지는 거야. 같은 무의식적인 신념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역으로 에너지가 너무 앞으로 뻗어나가거나 자신 안에서만 단단히 뭉쳐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결국 주변과의 화합에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의 에너지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역을 조금씩 허락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자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는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교 단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알면 알수록 재밌는 목소리의 세계. 저도 쓰면서 와, 이렇게 재밌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목소리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억눌려져 있던 자신을 온전히 껴안아주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세상에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볍게 풀어나갔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목소리 훈련의 캐주얼한 입문서로 삼고 30일만 연습해 본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이미 목소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핵심 툴킷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가이드를 30일간 따라하며 몸에 익히는 것, 그게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목소리가 갖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대단하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작게는 인간관계의 변화에서부터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얻기까지요. 나의 모든 면을 두 팔 벌려 껴안는 마음으로 나의 잠재성을 깨우고 그 놀라운 에너지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콘텐츠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영향력을 펼치시길 바라며 헤니버스였습니다.